예, 지금 여기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앨리스와 밥이 있습니다. 앨리스는 보통 우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넷 서버를 얘기합니다. 가령 인터넷 뱅킹 서버일 수도 있고요. 어, 뭐 우리가 게임을 다운받는 그런 서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M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M을 그냥 보내면 안 되고요. confidentiality, 예, 우리말로 하면 기밀성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M에 대한 내용을 오직 나하고 밥만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보내고 싶은 겁니다. integrity, 저 메시지 M이 전달됨에 있어서 중간에 내용이 변조되지 않고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non-repudiation은 메시지 M을 밥이 이제 수령을 했을 텐데 나중에 가서 밥이 딴 소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M을 나는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밥이 난 그걸 받은 적이 없다라든지 더 심각한 경우는 메시지 M이 아니라 메시지 M 다시의 내용을 받았다라고 우기지 못하게 하는 그걸 우리가 non-repudiation이라고 하고요. efficiency라는 거는 것은 전달함에 있어 어떤 효율성을 얘기를 합니다. 가령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너무 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걸 우리가 efficiency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성질이 모두 다 만족을 하면서 메시지 M이 앨리스로부터 밥으로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눈앞에 밥이 있으면 저희가 뭐 USB에 담아서 메시지를 주면은 제일 깔끔하겠죠. 근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암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어, 암호 기술 중에서 특히 시메트릭 키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시메트릭 키 알고리즘,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 또는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암호학적인 해시 함수, 가령 SHA-256 같은 이런 해시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M을 작게 만드는 기술을 보통 요 세 가지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지금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 M을 confidentiality, integrity, non-repudiation을 efficiency까지 만족을 하면서 보낼 수 있게 암호 프로토콜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구현을 합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메시지 M이 주어졌을 때 그 메시지 M을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에 넣어서 어, 오로지 이 키값 KS를 아는 사람만 이 메시지 M을 해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좀 노테이션 표현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M은 메시지를 의미하고요. KS라는 거는 시메트릭 키, 이 KS라고 하는 이 S라는 키를 사용을 해서 대칭 키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 KSM을 우리가 암호화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KSM을 우리가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본 메시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동일한 키 KS를 사용을 해서 얘를 암호를 풉니다. 그러면 메시지 M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어,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텍스트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띄워보면 어,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장발장에 대한 소설인데요. 소설의 그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제가 RGB라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RGB로 압축하기 를 해보면 이 실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암호 기술이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게 압축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옵션 중에 자세히 보시면 암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 암호라는 옵션을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 누르시게 되면 AES 128비트 또 AES 256비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ES 256비트라는 거는
키의 길이를 256비트를 쓰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암호를 우리가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짧게 설정하면 안 되지만 예제니까 이렇게 해서 암호화를 시켜서 압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보시게 되면 zip 파일이 압축이 됐으면서 이게 또 이제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띄우게 되면 원래는 더블 클릭하면 이게 이제 압축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은 암호화에 우리가 사용했던 키 값을 넣어야지만 이게 복호화가 됩니다. 잘못 틀린 키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복호화가 안 되고요. 정확한 키 값을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암호가 해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원본 그 장발장 파일을 메시지 m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압축이 된 요 녀석을 우리가 암호를 걸어서 AES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시켰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걸 우리가 KSM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KSM이 이제 우리가 R집에서 압축하면서 암호화한 파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면은 이 암호화된 걸 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동일한 암호화키 KS를 한 번 더 입력해줘서 원본 메시지 M을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원래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간략한 설명만 드려야 되니까요. 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선 어시메트릭 키,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 앨리스가 자기의 개인 키와 공개 키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의 개인 키는 우리가 KA-로 표현을 하고요. 앨리스의 공개 키는 KA 플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개 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를 해놓는 키예요. 반면에 이 개인 키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이 돼서는 안 되는 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어떤 한 키로 암호화를 시키면 그거에 대응되는 다른 키로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밥이라는 사람의 공개 키로 메시지 M을 암호화 시키게 되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암호화된 문장입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암호화된 문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밥의 개인 키만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원본 메시지 M이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요 개인 키, 빼기가 붙은 개인 키는 요 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KB 빼기는 반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KA 빼기는 앨리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키이고요. 이게 유출되면 그럼 이제 우리 자기 앨리스가 앨리스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키를 훔쳐간 사람이 그 앨리스인 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떤 공개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반드시 그 공개 키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개인 키로만 해독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개인 키로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 이걸 우리가 특별히 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앨리스의 개인 키로 서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의 개인 키로 서명이 된 이 녀석도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KA-UM을 해독하려면 KA-에 대응되는 공개키, 즉 KA 플러스를 가지고 적용해서 메시지 M을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대칭 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 인터넷 뱅킹을 쓸 때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공인인증서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제 USB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요. NPKI에 내려가서 저는 이제 예스사인이라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돈 주고 샀고요. 폴더에 내려가면 유저가 나오고 여기 제 이름이 나오고요. 가면은 파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개인키, 하나는 공개키입니다. 자, sign pri.키가 요게 저 윤명근이라는 사람의 개인 키가 됩니다. sign.cert.der이 요 개인 키에 대응되는 공개 키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가 다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요게 유출됐다는 거예요. 개인 키가. 요 위에 있는 요 공개 키는요. 얘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제가 오픈을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값을 알고 있어도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좋아요. 반면에 이 개인 키는 절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인 키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어, 이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면 서명이 되고요. 근데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말 그대로 암호화, 인크립션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컨피덴셜리티를 위한 인크립션이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뱅킹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래 한글에서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 보시면 가령 아래 한글에 미팅 날짜 2020년 10월 20일 10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암호화 이 파일을 지금 이 보안 쪽에 가시게 되면요. 공인인증서로 문서 암호화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폴더에 있었던 두 개의 파일,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저의 개인 키고요. 이게 저의 공개 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의 공개 키로 또는 제 친구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 사인하겠다라는 얘기는 제 개인 키로 서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걸 눌러서 아까 제 인증서에 있는 사용을 위한 암호를 넣게 되면 그럼 이제 얘가 암호화된 메시지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미팅 서명 문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요 문서가 이렇게 실제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서명이 된 문서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 미팅 서명 문서라 그래서 제 개인 키로 서명한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공개 키암 알고리즘은 암호화와 그 다음에 서명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KB 플러스로 암호화된 거는 KB 마이너스로 적용해야 원본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A 마이너스로 암호화한 건 KA 플러스로만 풀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KB 플러스로 된 거를 암호화한 걸 KA 마이너스로 풀 수가 있느냐? 풀리지가 않습니다. 쓰레기값만 나오게 되고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학적 해쉬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 M이 지금 우리가 카톡 메시지 같이 짧은 그것도 메시지 M이 되고요. 가령 4GB짜리 동영상도 메시지 M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M이라는 거는 크기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바이트 시퀀스입니다. 그 길이에 관계없이 암호학적 해쉬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암호학적 해쉬 함수에서 정의해 놓은 일정한 크기로 줄어듭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기술은 SHA-256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 해쉬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원본 메시지 M이 뭐가 되든지 간에 256비트만 생성이 됩니다. 256비트면 굉장히 짧은 거죠. 그죠? 몇 바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로 256비트짜리 두 개의 해쉬 값이 같아질 가능성은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2의 숫자 2의 256승의 1만큼의 확률이죠. 사실 그거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암호학적 해쉬라는 거는 메시지 M의 크기에 내용에 관계없이 굉장히 랜덤한 256비트 고정된 크기의 비트로 바꿔주는 해쉬 함수를 우리가 암호학적 해쉬라고 부르게 됩니다.